네, 이번 시간은요, 이 운동선상과 재활의 개념, 그리고 이제 목적에 대해 살펴보는 시간입니다. 이 운동선상과 재활이 어떠한 개념을 가졌고, 또 어떠한 목적을 가지는지에 대해서 살펴보는 시간인데요. 자, 이 재활 운동이라고 하는 것은요, 우선 리해빌리테이션 트레이닝, 재활을 하는 운동 훈련이다라고 보는 거예요. 이 재활 운동은 이 다른 운동과 다르게 이 몇 가지 고려해야 될 사항들이 있습니다. 자, 일반적인 운동이라고 한다면 뭐 그렇게 크게 고려될 사항들이 많지는 않을 거예요. 그러나 이 재활이라고 하는 것은 좀 특수성을 가진 운동이다 보니까 몇 가지 사항들을 고려해야 합니다. 이 첫 번째로 이 개인의 체력과 이 체형을 고려해야 될 줄 알아야겠죠. 자, 그리고 두 번째로는 이 개인적 특성과 질환에 대한 특이성을 고려할 줄 알아야 됩니다. 개인적 특성에는 이 체력 수준, 상황, 목적 또는 이 목표와 같은 개념들이 이 개인적 특성 안에 포함이 될 것이고요. 이 질환의 특이성이라고 하는 것은요, 이 어느 부위를 어떻게 다쳤고 혹은 어떠한 손상이 있고 또 어떠한 문제가 있는지에 따라서 이 운동에 대한 방향성이 매우 크게 달라질 수가 있습니다. 뭐 체중 부하를 하면 안 된다든지 아니면 과한 가동 범위를 만들면 안 된다든지 하는 여러 특이성들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잘 고려를 해야 된다는 거죠. 자, 그래서 이 재활 운동의 가장 중요한 특성 세 가지를 먼저 말씀을 드리자면요. pain free. 첫 번째로는 통증이 없어야 됩니다. 운동, 재활 운동이라고 하는 것을 했는데 뭐 통증이 있다. 의도하지 않았더라면 그리고 컨트롤할 수 없는 범주의 통증이라면 뭔가 문제가 있다는 것을 이야기할 수 있겠죠. 두 번째로는 safety first입니다. 뭐 pain free하고도 뭐 비슷한 개념이기는 한데요. 안전이 가장 중요하다. 안전을 조금 첫 번째로 우선순위해야 된다라는 개념입니다. 자, 세 번째로 sometimes need to specific training. 자, 때때로 이 특별한 운동이 필요하다. 이게 뭐냐면 질환의 특이성을 고려한 그 특이적인 운동이 필요하다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이게 재활 운동의 특성 중요한 세 가지인데 즉 뭐 안전하면서도 통증이 없고 또 개별 맞춤적인 이 특이적인 상황을 고려한 운동이 되어야 된다라는 거죠. 그런 특이적인 상황은 또 개인적 특성과 또 질환적 특성들을 모두 고려해야 되고요. 이러한 부분들을 다 고려를 해서 운동을 하는 것이 바로 재활 운동의 아주 중요한 특성이자 개념이다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자, 그리고 이 재활운동이라고 하는 것은 또 다른 특성도 가지고 있어요. 어떤 거냐면, 이 재활운동의 유형 중에 하나인데, 조기재활, 가속재활, 그리고 지연재활, 이렇게 이 세 가지의 형태가 또 나눠지게 됩니다. Early Rehabilitation, Accelerate Rehabilitation, Rate Rehabilitation. 그래서 이 개인의 체력 수준이나 이 목표로 하는 방향에 따라서 이 재활운동의 기간을 빠르게 잡거나 단축시키거나 지연시킬 수 있다라는 게 바로 이 조기재활, 가속재활, 지연재활에 대한 개념이라는 거예요. 허나 무엇보다 가장 중요한 것은 무엇이라고요? 안전, 그쵸, 안전. 안전하면서도 확실한 일상생활 또는 이 스포츠 현장으로 복귀하는 것이 가장 중요한 것이고요. 뭐 여전히 개개인의 체력이나 이 목표를 고려한 재활 운동이 되어야 되겠습니다. 이 조기 재활 같은 경우는 이럴 수가 있어요. early rehab이라고 하는 것은 일반적인 재활 운동이 들어가는 시점보다 조금 더 일찍 시작하는 게 바로 조기 재활입니다. 끝나는 일정이 조금 빨라질 수도 있기는 하나 보통 끝나는 일정까지는 뭐 얼추 비슷한 개념이 들어가는데 일찍 시작한 만큼 여러 얻어지는 베네핏들이 있거든요. 뭐 예를 들어 발과 관련된 재활이다 그러면
일찍 시작을 해서 체중 부하를 좀 할 수 있게 만들어 주는 것 그 자체만으로도 이 움직임을 운동 초기에 시작할 수 있게 하다 보니까 뭐 그러한 부분들에 있어서 매우 도움이 될 것이고요. 그러한 움직임은 삶의 질과도 매우 밀접한 연관이 있기에 얼리 리앱은 또 그런 부분들에 있어서 매우 긍정적인 방향을 만들어낼 수 있을 것입니다. 또 엑셀러레이트 리앱 같은 경우는요, 가속 제할이에요. 운동을 좀 빨리, 재활 운동을 빨리 시작하는 것도 있지만 빨리 끝냅니다. 뭐 보통 뭐 재활 기간이 일반적으로 6개월짜리 걸리는 뭐 재활 운동이 필요한 뭔가의 손상이다 했을 때 한번 3개월이나 4개월 정도로 줄여버리는 거죠. 허나 이 가속 재활이라고 하는 것은요, 개개인의 이제 체력적인 바탕이 조금 필요로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체력 수준이 어느 정도 되지 않으신 분들께는 이 가속 제한을 할 수가 없을 수도 있겠죠. 자, 마지막으로 레이트 리해빌리테이션, 지연 제한이라고 하는 것은 가속 제한의 반대말이라고도 할 수 있어요. 굳이 일반적인 재활 기간이 뭐 6개월이라고 했을 때 굳이 6개월을 만에 재활을 끝내는 것이 꼭 일반적이지 않을 수가 있거든요. 어떤 누군가에게는 조금 더 길게 7개월, 8개월, 9개월이 좀 필요할 수도 있습니다. 이것도 역시 또 개개인의 체력적인 밀접한 요소하고도 밀접한 체력적인 요소와도 매우 밀접한 관계가 있다고도 할 수 있겠죠. 자, 이제 운동 손상과 재활의 개념에서 실제 재활 운동 사례들을 좀 먼저 살펴보도록 해볼게요. 자, 지금 보시면 자, 여기 재활 운동을 받기 전의 모습이고요. 여기는 재활 운동을 받고 난 뒤의 모습입니다. 출발도 지금 느렸어요. 출발도 느렸는데 자, 어기적 걷는 모습이 있고요. 엄청 빠르게 잘 정상적인 보행을 하고 있습니다. 자, 이번에 어디가 아파 보이나요? 어디가 아파 보이나요? 오른쪽, 왼쪽. 그렇죠. 자세히 보면은 왼쪽 다리의 스탠스 페이지가 오른쪽 다리의 스탠스 페이지보다 좀 짧아요. 뭐냐? 오른쪽 괜찮은데 왼쪽이 아프니까 오른쪽으로 주로 걸으려고 하는 겁니다. 자, 그런 유형이 좀 보이죠? 자, 이 사람의 이분이 어디를 다쳤냐, 어디가 아픈가 봤더니 여기가 이렇게 깨졌네요. 자, 고관절을 감싸고 있는 이 골반의 비구, 관골구라고 표현합니다. 여기를 아스타블럼이라고 하는데요. 이 아스타블럼이 어떻게 되어 있죠? 지금 이렇게 떨어져서 골절을 입었습니다. 관절면이 골절이 되었습니다. 엄청나게 큰 손상입니다. 이거는 매우 빅 이벤트네요. 그러면 이렇게 골절상 입으면 어떻게 하죠? 이거를 뼈 조각 다 모아가지고 플레이트 박아가지고 이렇게 고정을 시켜서 여기를 관절면을 좀 만들어 줬습니다. 나중에 관절염 일찍 오실 것 같아서 걱정이 되기는 하나 먼저 여기를 잘 봉합을 해서 수술로서 여기를 잘 수술을 해가지고 잘 치료를 받으신 분이에요. 하나 이렇게 뼈는 붙었는데 움직임이 여전히 안 좋으신 거예요. 왜냐하면 이 수술을 하기 위해서 여기 이렇게 근육들이 여기에 무슨 근육이 있죠? 여기에 엉덩이 근육이 엄청 크게 있죠. 그렇죠? 엉덩이 근육들의 사이를 비집고 들어가서 이 뼈를 수술을 하려다 보니까 기능이 매우 현저하게 크게
떨어졌던 상황을 유추해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럼 이러한 분들께는 엉덩이 기능 회복, 하지 근육의 기능 회복을 위한 우리가 재활 운동을 해주면 되겠죠. 이게 이제 앞모습이 아니라 뒷모습이에요. 그러면 엉덩이 기능을 회복하기 위해서 엉덩이 운동을 해줘야 되는데, 이렇게 다친 분들께는 그럼 safety first, 안전하게 운동을 하려면 어떤 걸 하지 말아야 될까, 어떤 동작이 좀 위험할까라는 부분들을 좀 고려를 해봐야 된다는 거죠. 바로 이런 손상을 가진 고객에게 엉덩이 근육을 스트레칭하는 이 자세가 괜찮을지에 대한 고민을 해봐야 됩니다. 자, 아마 여러분들 지금 이 자세를 취해 보셔서 엉덩이 근육을 한번 쭉 스트레칭 해보신다 라고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은 엉덩이 근육의 좀 기능 회복을 위한 운동이 될 수는 있을 것입니다. 우리는 다치지 않았으니까 뭐 얼마든지 이런 운동, 그리고 여기 있는 이런 운동들을 잘 수행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이 들긴 하지만, 아까와 같이 그 고관절 관골구, 비구, 아스타블럼의 이러한 프랙처, 골절상을 입으신 분들께는요, 이 자세가 그 관골구를 자극하는 동작이 될 수가 있어요. 운동 기능학적으로, 근육학적으로는 문제가 없으나 이 다친 부위에 스트레스를 줄 수 있는 이 자세는 피해야 되겠죠. 그래서 이러한 부분들을 고려하는 것이 바로 이 운동손상과 재활의 매우 중요한 이 개념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자, 이 재활 운동에 필요한 지식들이 무엇이 있을까라는 개념을 좀 보면요, 이 기본적인 운동 손상과 치유 과정의 이해, 그리고 생체 역학과 기능 해부학, 그리고 병태 생리학 및 운동 생리학의 토대, 심리적인 면의 가시화, 자기 최면 등도 필요하게 됩니다. 이 손상 예방 및 재활에 필요한 재활 운동 프로그램이 수립이 필요로 할 것이고요. 예를 들자면 이런 것들이에요. 전방 십자인대의 손상은 무슨 근육을 강화해야 될까? 바로 햄스트링 강화가 필요로 하겠죠. 왜냐하면 이 햄스트링이라고 하는 근육이 전방 십자인대의 역할을 조금 대신해 줄 수 있거든요. 왜냐하면 이제 대퇴골에 대해서 경골이 앞으로 밀려나가는 것을 잡아주는 게 바로 전방 십자인대 역할인데, 햄스트링 뒤에 근육이 그걸 잡아줄 수 있으니까 전방 십자인대에 손상을 입으신 분들은 햄스트링 강화 운동하는 것이 필요할 것이고요. 뭐 더 나아가서 예방 운동학적으로도 이 햄스트링 강화가 매우 큰 도움이 되실 거라 생각이 듭니다. 자, 그리고 전방 십자인대 기능을 고려할 때 이 햄스트링 근육이 그 기능을 일부 대신할 수 있기 때문에 아까 말씀드렸던 바와 같이 햄스트링 강화가 절대적으로 필요하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 재활 운동에는요, 손상 이해와 적절한 프로그램 수립이 필요할 것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재활 운동이 필요한 지식들이 뭐다? 기본적인 운동 손상과 치유 과정의 이해, 생체 역학, 기능 회복학, 병태 생리학 및 운동 생리학의 토대, 자, 심리적인 면의 가시와 자기 최면 등도 필요하고, 손상 예방 및 재활에 필요한 재활 운동 프로그램 수립까지 필요하다고 할 수 있겠죠. 자, 재활 운동의 유의 사항으로는요, 이 손상으로부터 인체의 해부학적 구조물들이 어떠한 영향을 받는지를 체크해야 됩니다. 자, 현재 손상된 조직의 치유 단계는 어느 단계인지 정도와 시기를 체크해야 될 것이고요. 재활운동 중 발생하는 이 통증을 관리하고 이 통증의 원인을 파악하여 적절한 대처도 해야겠죠. 자, 그리고 무리한 운동은 추가 손상을 초래할 수 있으므로 이 단계적으로 강도를 높이며 신체 적응을 유도해 나가야 할 것입니다. 자, 손상에 관한 전반적인 이해를 바탕으로 이 개개인의 특성에 맞는 재활 운동을 진행하는 것이 무엇보다도 가장 중요하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우선은 이러한 재활 운동을 진행을 하려면 뭐가 돼야 될까요? 바로 운동 손상과 재활에 대한 폭넓은
이해가 필요한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지금 이 운동 손상과 평가, 그 재활 뭐 이러한 부분들을 지금 학습하고 있는 것이라고도 볼 수 있겠습니다. 자, 이러한 운동 손상과 재활의 목적으로 그러면 봤을 때 재활 운동의 목적이 뭘까? 가능한 가장 짧은 시간 안에 가장 큰 기능 회복에 있는 것이 바로 우리 재활 운동의 목적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이 필요에 따라 이 상해 부위의 치료가 동시에 이루어질 수 있어야 되고요. 치료 단계별로 필요한 강도 조절, 재활 운동의 적합성도 목적으로 될 수 있겠고, 재활 운동 시간이 길어지면 또 관절과 근육의 구축을 야기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조금 해결해야 되겠고요. 이 빠른 일상생활로의 복귀는 또 심리적 측면에도 도움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이러한 부분들을 고려해서 가능한 한 짧은 시간 안에 재활 운동을 하는 것이 좋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어떠한 재활을 한다고요? 뭐 얼리 리앱도 있고 뭐 엑셀러레이트 리앱도 있고 뭐 이런 식으로 진행을 한다고 했었죠. 자, 어쨌든 뭐 빠른 복귀 시 고려 사항으로는 그럼 뭐가 있을까? 재활 기간에 따른 심리적 측면 고려, 사회적 고려 및 운동선수의 경우 스포츠팀의 요구까지도 고려를 해야 됩니다. 자, 스포츠팀의 요구라고 하는 것은 이런 것들이 있을 것 같아요. 시즌 중에 다쳤는데 다시 시즌 내에 복귀하여 남은 리그를 조금 뛸 수 있게 하는 것, 혹은 뭐 부상 후에 복귀 과정에 있어서 중요한 대회를 앞두고 있으면 그 대회 전에 복귀하는 것, 뭐 이런 것들도 매우 큰 요소가 될 것이고요. 유명 프로 운동선수의 경우는 뭐 한 경기당 매겨지는 그 값어치가 엄청나죠. 천문학적인 숫자로 올라가게 될 겁니다. 한 경기에 뭐 몇억, 몇십억 정도의 그 가치가 있을 거고요. 뭐 진짜 유명한 뭐 결승전과도 같은 어떠한 경기다 하면은 돈이 그 이상도 값어치가 매겨질 수 없을 만큼 엄청난 가치를 지니는 경우도 있겠죠. 그래서 그런 부분들도 고려해서 이 스포츠 팀의 요구도 사실은 뭐 맞춰줘야 돼요. 이 사회적 고려도 그렇고, 뭐 예를 들어서 내가 다쳤어. 언제까지 병원에서 재활 치료만 받을 수는 없죠. 나가서 돈도 벌어야 되고 해. 운동선수라면 나가서 운동해야 되고, 내가 사회생활을 하는 직장이냐? 그럼 직장에 병가를 냈다고 하지만 병가를 또 언제까지도 낼 수도 있는 건 아니니까 그런 사회적 고려도 조금 고려를 해야 될 것입니다. 자, 이렇게 재활운동 목적에 대해 살펴봤고, 저 다음 장으로 한번 넘어가 보겠습니다. 자, 그러면 재활운동의 진짜 궁극적인 목적은 무엇일까? 안전하면서도 확실한 복귀가 바로 제일 궁극적인 목적이겠죠. 뭐 빨리 하는 것도 좋아요. 빨리 하는 것도 사실은 여러 사회적, 뭐 팀 요구, 뭐 개인적, 뭐 체력적, 뭐 심리적 다양한 요소에서 뭐 좋기는 하나, 가장 중요한 것은 안전하면서도 확실한 일상생활 또는 이 스포츠 현장으로의 복귀를 말합니다. 그래서 이러한 궁극적인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우리는 그럼 어떠한 기법들을, 어떠한 이 스킬, 어떠한 요인들을 조금 해야 될 것인가 라는 개념인데요. 자, 능동적 혹은 수동적으로 근육을 수축 및 이완하는 기법이 필요로 합니다. 자, 능동적이라고 하는 것은 내가 원하는 대로 내가 능동적인 액티브한 이 근육 수축을 말합니다. 힘을 줄까 힘을 줘보고 막 이런 것들이죠. 그러면 수동적인 건 뭘까요? 상대방에게 혹은 중력에 의해서 혹은 뭐 기계에 의해서 내가 의도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내 힘과 상관없이 내 몸이 움직여지는 뭐 그런 것들이 이제 수동적으로 표현을 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이제 능동적 혹은 이 수동적으로
액티브 혹은 패시브하게 머슬 컨트랙션 근육을 수축하거나 뭐 릴렉스하는 이완하는 기법들이 좀 포함이 되어야 할 것이고요. 신경, 관절, 근육, 인대, 힘줄, 윤활 주머니 등을 모두 고려하여 이러한 재활운동의 목적을 달성하는데 다양한 기법들을 조금 고려해야 될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포함해서 뭐 관절의 가동성 및 유연성, 우리가 유연한 몸과 그것을 컨트롤하는 이제 가동 범위의 가동성, 그리고 근력, 근지구력 향상을 통해서 이 기능적인 혹은 구조적인 장애가 있는 몸의 정상화를 만드는데 목표를 두고 있고요. 신체적 일부분 내지 뭐 전체를 정상화시키는 접근법으로서 우리는 재활운동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기법으로 사용이 돼야 될 것입니다. 뭐 이제 공부를 하면서 뭐 계속해서 하면서 또 스킬들을 좀 배우면서 다양하게 이 재활운동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여러 가지 방법들에 대해서 더 심도 있게 살펴볼 것입니다. 자, 이러한 재활운동의 다양한 기법에는 조금 더 구체적으로 놓고 보면 그래서 뭐 어떠한 기법들이 사용이 되냐, 유연성을 향상시키는 기법, 스트레칭을 하더라도 몇 초를 할지 혹은 어느 부위를 고정시키고 어느 부위를 누를지 혹은 당길지 혹은 몇 초를 어느 정도의 힘으로 누르고 당기고 할지 뭐 등등 다양한 요소들이 이 안에 포함이 되어지겠죠. 근력을 향상시키기 위해서도 뭐 그러한 내용들이 될 겁니다. 점진적 과부하를 얼마큼 주고 휴식을 얼마큼 주며 운동 볼륨은 또 어떻게 할 것인지 뭐 이러한 기초적인 트레이닝 방법론에서 다룰 수 있는 이러한 운동의 원리적인 기법들을 또 여기에도 적용이 될 수가 있겠죠. 근지구력도 마찬가지죠. 지구력인데 근지구력이에요. 이제 이러한 것들을 키우기 위해서는 그러면 어느 정도의 시간을 소요한 어느 정도의 강도로 운동을 해주고요. 세트 간 휴식은 어떻게 해야 될 것인지 뭐 그러한 부분들이 지금 이 안에 포함이 될 것입니다. 자, 신경 근육 조절 기능이라고 돼 있어요. 자, 신경 근육 조절 기능이라고 하는 것은 무엇이냐? 자, 근육이 움직여지기 위해선 신경이 근육을 컨트롤하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이거를 다른 말로 말하면 또 협응성이라는 개념으로 이제 표현이 될 수도 있겠네요. 그래서 내가 컨트롤 하려고 하는 신경 근육 간의 조절 기능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자, 심폐기능, 심장과 폐의 능력이죠. 우리 몸에 영양소와 에너지 공급을 보다 더 제대로 해줄 수 있게끔 하는 기법입니다. 평형감각, 밸런스입니다. 밸런스는 우리의 달팽이관, 뭐 손에 뭐 이런 것도 되게 중요한 역할을 하지만 이 관절 수용기라고 하는 인체의 방향과 위치를 감각하는 이 센서가 매우 아주 중요한 감각이거든요. 이것을 이제 고유 수용 감각이라고 표현을 하죠. 그래서 이 평형 감각은 또 재활운동에 있어서 또 매우 중요한 개념입니다. 협응력이 어떻게 보면 신경 조절 기능이라고 표현을 할 수 있겠네요. 자, 마지막으로 자세 조절 기능까지도 우리는 고려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지금 엄청나게 다양한 많은 요소들이 나왔습니다. 이러한 기법들을 이용하여 이 재활운동을 실시해야 되겠죠. 그래서 사실 재활운동이라고 하는 게 일반적인 트레이닝보다는 사실 보다 더 고차원적인 공부할 것도 더 많은 분야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러면 운동선상과 재활의 목표 설정은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자, 대상자의 구조적인 문제와 이 기능적인 문제점을 파악을 해서 재활운동을 통해 가능할 심리, 체력적인 요인과 기능적인 부분들의 향상점들을 파악해 줘야겠죠. 이 재활운동의 종류와 내용 등의 프로그램을 결정할 때는요, 통증 관리 및 척도와 자각도가 활용이 됩니다. RP라고도 표현을 하죠. RPE 뭐냐면 나 지금 어느 정도로 내가 자각하고 있는 느낌이 어느 정도예요. 뭐 예를 들어서 너 지금
뭐 무릎이 아프니 그럼 무릎에 지금 운동을 하면서 통증이 한 몇 정도 되니 뭐 0은 안 아픈 거 10은 죽을 정도로 아픈 거 했을 때 저 지금 무릎에 몇 정도의 자각을 통증 자각도를 갖고 있어요. 뭐 이런 식으로 이 통증 관리 및 척도와 자각도는 이 재활운동의 종류와 내용 등의 프로그램 결정하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첫 번째 고려 요인입니다. 자, 운동 빈도, 강도, 시간, 운동 형태 이걸 뭐라고 하죠? 그렇죠. fit, FITT, frequency, intensity, time, type. 어떠한 운동을 얼마만큼의 시간 동안 어느 정도의 강도로 보통 주당 빈도로 이야기합니다. 일주일에 몇 회 할 건지 이렇게 프로그램을 결정하는데 꼭 들어가야 돼. 뭐 마치 육하 원칙과도 같은 거예요. 이 원칙입니다. 운동 처방 원칙 중에 개념이 매우 중요한 거죠. 자, 그리고 구체적인 관절 또는 근육의 타겟팅이 있어야 되겠죠. 어느 관절을 타겟해서 어느 근육을 또 타겟할 건지, 그 근육을 어느 정도로 또 운동을 시킬 건지에 대한 타겟을 좀 잘 설정해야 되겠습니다. 자, 통증이 있거나 이상이 있는 부위는 필수적인 1차 대상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먼저 당장 불이 난 곳에 가서 불을 꺼야 돼요. 그렇죠? 그리고 이 불이 난 곳 이외에도 다른 곳은 또 괜찮은지 아닌지 또 봐야 되고요. 불이 난 곳에 우리 몸은 대칭의 몸이기 때문에 불이 왼쪽이 아팠다. 그러면 오른쪽도 한번 살펴봐야겠죠. 대칭적으로. 왼쪽이 아파가지고 왼쪽의 운동만 막 열심히 해. 그러면 오히려 또 오른쪽은 이 디트레이닝, 이 가역성의 원리에 의해서 오른쪽이 또 안 좋아질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까지 고려한 전신적인 전체적인 인체를 바라보는 그림이 필요로 합니다. 자, 그러면 이 재활운동 목표와 종류를 결정하는 체력 요인으로는 어떤 것들이 있을까? 근력, 신경근육, 근지구력, 협응성, 심폐지구력, 평형성, 관절의 가동성과 유연성, 자세 및 기능적인 요소. 자, 이 체력 요인이 뭐예요? 아까 살펴봤던 재활운동에 사용되어질 이 체력 요인을 향상시킬 기법들이 있었죠. 그 기법들이 결국은 얘네를 향상시키고 이러한 요인들이 결국은 재활운동 목표와 종류를 결정하게 하는 것입니다. 그만큼 중요한 이 포인트들이라고 할 수가 있겠네요. 자, 재활운동의 목표 설정 및 요소를 보면요. 기능적 목표 설정이 먼저 돼야 돼요. 일상생활 활동, ADL이라고 합니다. Active Daily Living에서 일상생활 활동 복귀에 대한 목표 설정을 하고요. 대상자가 일상생활에서 독립적으로 활동할 수 있도록 돕기 위한 목표 설정을 하는 것이죠. 자, 두 번째로는요. 장기 목표 및 단기 목표의 구분입니다. 이 장기적인 회복 목표와 이 단기적인 작은 성취 목표 설정을 통해서요. 이 단계별 목표 설정을 통해 성취감을 제공하고 지속적인 동기부여, 이거 가장 중요한 개념입니다. 아무리 좋은 약도 먹지 않으면 쓸모가 없죠. 그렇죠? 아무리 좋은 운동도 지속해서 계속 행하지 않으면 이 재활이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재활운동은요, 이 지속적인 동기부여를 유지시키는 것도 매우 중요한 요소라고 할 수 있겠죠. 자, 그러기 위해서는 또 추가적으로 이러한 정기적인 평가와 피드백도 매우 중요하다고 할 수 있는 요소입니다. 자, 재활 진행 상황에 대한 정기적인 평가 그리고 피드백을 제공해야 되겠고요. 목표 달성 여부를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하고 필요시에는 이 목표에 대한 수정까지 또 계속해서 중재를 해주는 것이 매우 중요한 개념이라고 할 수 있겠죠. 또 네 번째로는요, 이 환자에 대한 교육입니다. 환자와 재활운동을 이제 행하는 환자죠. 환자와 가족에게까지, 왜냐하면 환자하고 가장 밀접한 관계 속에 있는 사람들이니까 가족에게 재활의 중요성과 이 과정을 설명하여
이 재활의 운동에 성공적인 재활 운동을 할 수 있도록 도움을 줘야 되겠고요. 이 재활 운동의 목적과 방법을 또 이해시키는 것은요, 이 환자 스스로의 동기부여를 갖게 하는데 매우 중요하게 작용을 할 수가 있습니다. 다섯 번째로는 영양 관리입니다. 운동이 반, 영양이 반, 뭐 이런 말도 있죠. 자, 적절한 영양 섭취를 통해 재활의 효율성을 증대시켜서 몸의 리커버리, 회복을 돕기 위한 영양 계획을 적절하게 잘 수립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자, 여섯 번째로는 정신적인 건강 관리예요. 재활 과정에서 이 스트레스 관리 및 정신적인 지원이 필요할 수 있는데요. 심리적 안정과 긍정적인 이 마인드셋을 유지하는 것은요, 이 정신적인 건강 관리에 있어서 또 필수 불가결한 이 존재라고도 할 수 있겠죠. 자, 재활운동의 운동 처방 단계를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자, 재활운동 단계 목표로는 어떤 것들이 있을까? 부종 조절, 통증 감소, 관절 가동 범위의 회복, 이런 것들이 우선 첫 번째 단계 목표예요. 자, 이 부종이라고 하는 것은 손상 부위에 대한 이 붓는 현상을 말하죠. 그게 이제 왜 붓냐면 세포 내액이 이제 손상을 받으면서 세포 내액이 터져가지고 세포 외로 이제 흘러 넘친 거죠. 어떻게 보면. 이 부종이라고 하는 것은 또 염증 반응의 5가지 특징 중에 하나입니다. 염증 반응의 특징 5가지: 발열, 발적, 부종, 기능 상실, 통증. 큰일 날 뻔했네요. 자, 다시 염증 반응의 특징 5가지: 발열, 발적, 부종, 기능 상실, 통증. 이게 뭐다? 염증 반응의 특징인데요. 염증이라고 하는 것은 결국 뭔가의 손상을 입은 상태를 말하겠죠. 그래서 이 부종이 많이 이제 발생을 하게 되는데, 이 부종이 있으면 운동도 제대로 못 하고요, 움직임도 제대로 잘 안 나옵니다. 부어 있는데 뭐 잘 안 되죠, 그렇죠? 그래서 이 단기적인 목표는요, 먼저 이 부종을 잘 조절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요, 근력, 근지구력, 파워, 이 방향성, 협응성, 협응력 등의 이 회복도 필요로 하겠죠. 이 파워는 또 순발력이라고 표현합니다. 순발력. 자, 그럼 장기적인 이 목표는 무엇일까? 일상생활에 안전한 복귀와 이 손상 부위의 재발 방지가 바로 장기적인 목표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자, 운동선수의 경우는요, 가능한 빨리 안전하게 복귀시키며 기능 회복에 중점을 둬야겠죠. 그래야지 또 예전의 기량을 찾아서, 아니면 더 나아가서 예전보다 더 나은 기량을 위해서 그런 기능적인 회복에 중점을 둬야 될 것입니다. 자, 결론은 결국 최적의 운동 수행 능력을 달성하는데 이 장기적인 목표를 두고 있는 거죠. 일상생활을 넘어서 운동 수행 능력까지 달성하는 겁니다. 허나 이제 일반인이라면 뭐 그냥 일상생활 수준으로 이제 만족하고 끝낼 수도 있고요. 운동선수라면 당연히 이 퍼포먼스, 운동 퍼포먼스에 대해서 조금 밀접한 관계가 있으니까 사실 먹고 사는 문제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꼭 고려해야 됩니다. 이 목표 설정에 있어서 운동 처방할 때. 자, 그래서 재활운동의 운동 처방 단계별 목표 설정 좀 더 자세하게 1단계, 2단계, 3단계, 4단계, 5단계로 나누어서 좀 살펴보도록 할게요. 1단계는 염증 및 통증 조절 단계입니다. 염증 감소와 통증 관리를 통해 초기 회복을 촉진한다는 거죠. 자, 염증은 무조건 나쁜 것만은 아니에요. 너무 많이 발생해서 발열, 발적, 통증, 부종, 기능 상실 등과 같은 문제를 야기하기 때문에 그래서 문제가 되는 겁니다. 뭐 통증도 마찬가지겠죠. 어찌됐건 재활운동 운동 처방할 때 1단계는 얘네 조금 calm down, 좀 릴렉스 시켜줘야 됩니다. 자, 실질적인 재활운동은 여기서부터 2단계에서부터 시작합니다. 유연성 및 관절 가동 범위 회복. 자, 항상 우리 특히나 근골격계 손상에서는요, 유연성과 관절 가동 범위가 어느 정도 수준으로 정상 패턴이 나와야 돼요. 그게 가장 더 중요합니다.
몰포로지 형태학적인 뭔가의 이벤트나 뭔가 문제가 없지 않는 이상 이 정상적인 가동 범위를 회복시키는 것은 당연히 일상생활, 뭐 운동성의 능력 더 나아가서 건강을 위해서도 매우 중요한 요소라고 할 수 있겠죠. 자, 세 번째는 근력 및 근지구력입니다. 움직임의 회복을 했으니 그 움직임을 조금 더 퀄리티 있게 만들어 줘야겠습니다. 그래서 근력과 근지구력을 강화하고 신체 기능을 향상시키고 이 적절한 저항 운동을 통해 체계적으로 강화하는 것은 또 중요하다고 할 수 있겠죠. 자, 어느 정도 움직임이 됐고 움직임의 퀄리티가 됐으면 그거를 보다 더 밀도 있고 심도 있게 다룰 줄 알아야겠죠. 그래서 평형성, 협응성, 고유 감각의 기능적 증진 이런 부분들이 4단계에 이제 랭크되는 겁니다. 평형성과 협응성이 밸런스하고 또 움직이는 근육신경 적응이죠. 이런 것들을 향상시켜서요. 안정적인 움직임, 구현, 그리고 고유 감각이라고 하는 것은 프로프리오셉션, 이 머슬 스핀들, 골지관 오르간, 그 다음에 조인트 리셉터 이 세 가지의 감각을 고유수용 감각이라고 합니다. 이런 것들을 좀 증진하는데 포커싱을 두고 있는 게 바로 4단계입니다. 자, 여기까지 끝나면 사실 일반인들은 다 운동 끝났다고 볼 수 있어요. 재활운동. 그래서 일상생활 복귀입니다. 근데 뭐 어느 정도 정상적인 체력까지도 좀 회복을 시켜줘야겠고 실제 생활 환경에서 훈련과 스포츠 활동 또 시뮬레이션까지 좀 해주면 더 좋겠죠. 운동선수라면은 이 스포츠 활동 시뮬레이션까지 꼭 가야 됩니다. 그래야지 기능 회복이 제대로 되어 있는지 안 되어 있는지를 또 중점적으로 체크를 할 수가 있기 때문에 그러합니다. 자, 재활운동 목표 설정 시 고려사항. 자, 운동 반응에 적응하는 생리적 적응 기간. 자, 우리가 운동을 했다고 해가지고 다음날 바로 힘이 엄청 세지고 그런 거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그런 생리적 적응 기간을 좀 고려를 해줘야 되겠고요. 허나 환자를 대상으로 체력이 좀 떨어지신 분들이기 때문에 정상적인 운동 반응보다는 당연히 느릴 겁니다. 그래서 충분한 기간을 고려해야 되겠죠. 또 초기 재활운동 단계에서는요. 간헐적 운동 프로그램을 좀 고려를 해야 되겠죠. 그래서 매일매일 하는 게 아니라 조금 듬성듬성 그 듬성듬성하는 뛰었다 하는 것도 뭐 하루 걸러 할지 이틀 걸러 할지 그런 운동 처방에 대한 세부적인 부분들도 우리가 이제 잘 고려해 줘야 되겠습니다. 자, 정신적, 육체적인 생체 리듬의 이 하강 곡선을 방지하기 위한 프로그램도 고려를 해야 될 것이고요. 이 정확한 동작과 부하를 통한 이 지속적이고 점진적인 이 개선 효과에 초점을 두어야 할 것입니다. 자, 그래서 더 나아가 정기적인 평가와 피드백을 통해 필요한 경우는 운동 프로그램 중재를 해가지고 더 좋게 만들어줘야 될 것이고 지속적인 모니터링으로 최적화된 재활 운동의 효과를 도모해야 되겠죠. 자, 그래서 재활 운동 대상자는요, 자, 우리가 정신적으로도 육체적으로도 이 저하된 상태임을 고려할 줄 알아야 하는 것이 이 재활 운동 목표 설정할 때 중요하게 생각해야 될 요소들일 것입니다. 이 고려 사항들. 자, 재활운동 목표시 고려 사항에 자 이런 거 있어요. General Adaptation Syndrome, GAS라는 일반적 적응 증후군이라는 개념이 있는데요. 스트레스에 대한 신체의 생리학적 변화를 말합니다. 이 한스 살리에라고 하는 이 학자가 만든 모델이에요. 한 1950년대에 만들어졌던 걸로 제가 이 논문 기억하는데 여기 1950년 썼죠. 우리나라 이제 뭐 하고 있을 때요. 우리나라는 이제 치고받고 하고 있을 때 다른 나라는 또 발전을 많이 하고 있었습니다. 브리티시 메디컬 저널에 올라간 논문입니다. 자, 운동을 통한 세포의 항상성
이상은요, 결국 새로운 생리적 자극으로 작용하여 장기적으로는 생리적인 적응을 유도하게 된다는 운동 생리학적 모델인데, 만성 스트레스가 건강에 미치는 영향을 이해하는 중요성을 강조하며 전반적인 웰빙을 유지하기 위한 효과적인 스트레스 관리 전략의 필요성을 강조하는 모델이 바로 이 한스 셀리에프 모델 해가지고 일반적 적응 증후군이라고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도 이런 것까지도 좀 고려를 해야 된다는 거예요. 뭘 할 때? 재활 운동할 때. 자, 이 게스에 대한 제너럴 어댑테이션 신드롬에 대한 이 모델이 세 가지로 구분이 됩니다. 1번 경고, 2번 저항, 3번 소진 단계에서 이 경고 알람 스테이지에서는요, 스트레스 요인에 대한 초기 반응으로서 신체는 스트레스를 인지하고 fight or flight response, 그래서 투쟁 도피 반응이라고 합니다. 이게 뭐냐면 어떤 스트레스에 우리 몸은 흥분을 한다는 거지. 흥분. 그래서 아드레날린과 다른 스트레스 호르몬들이 분비되어서 심박수가 증가되고 경계 상태가 상승이 되고 에너지 급증 등의 생리학적 변화가 발생하게 됩니다. 자, 그럼 저항 단계로 오면요, 이 신체는 스트레스 요인에 저항하거나 적응하게 되는데요, 이 경고 단계의 생리학적 반응이 계속되지만 신체는 이 균형 상태 항상성을 유지하려고 노력을 할 것이고요. 이 스트레스가 지속되면 신체 자원이 이제 고갈되기도 시작을 합니다. 자, 그러면 이제 마지막으로 소진 단계에서 어떻게 되냐? 이 스트레스가 장기간 지속되어 신체 자원이 완전히 고갈될 때 발생을 하는 것인데, 이 신체의 저항력이 상실되어 스트레스 내성이 감소하고요, 피로 및 심각한 건강 문제, 우울증이라든지 불안, 면역 체계 억제 등의 다양한 이러한 건강 문제가 발생을 할 수도 있겠습니다. 자, 이론적인 내용은 어느 정도 마쳤고요. 자, 연습 문제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번 재활 운동의 특성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한번 문제 풀어볼까요? 네, 정답은 4번입니다. 자, pain free, safety first, sometimes used specific training, 요거 세 가지는 재활 운동의 특성이었죠. 자, always 뭐 쭉 나옵니다. 그래가지고 최대 강도를 항상 우선하면 오히려 부상을 악화시킬 수 있습니다. maximum intensity, 최대 강도를 계속 운동하면 quick recovery가 안 된다라는 거지. 자, 다음 중 가속 재활 프로그램을 선택해야 하는 경우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무엇일까? 문제 풀어볼까요? 자, 1번 아니요, 이 답은 2번입니다. 자, 회복이 빠른 체력과 기능이 뛰어난 운동선수. 자, 체력이 좋아야지 가속 재활할 수 있다고 그랬어요. 자, 초기 염증 반응이 지속 중인 사람 안 되겠고요. 조직 치유 느리고 손상 이루기는 고령자 안 되겠고요. 심리적 불안 호소하는 사람도 안 되겠습니다. 자, 가속 재활은 2번이 돼야 되겠죠. 신체 능력이 충분한 대상자에게 적용이 돼야 될 것입니다. 자, 3번 재활 운동 중 근력 향상을 위해 근지구력 훈련 단계에서 일반적으로 고려해야 할 운동 강도는 정답은 1번. 자, 30에서 50%의 원RM으로, 그러니까 원RM의 30에서 50%죠. 고반복 15에서 20회. 왜냐면 근지구력이니까. 저반복은 뭐예요? 스트렝스죠. 최대 원RM 파워 스트렝스고, 85에서 100은 요거는 스피드를 위하거나
아니면 뭐 스트렝스 아니면 근비대 뭐 이런 것들 뭐 좀 복합적인 요소가 좀 들어갈 것인데 어찌됐건 고반복의 저강도 운동, 근직근력 운동입니다. 자, 4번은요. 재활 운동에서 통증 관리가 중요한 이유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무엇일까? 문제 풀어볼까요? 정답은 3번입니다. 자, 통증은 환자의 심리적 안정에만 영향을 주지 않죠. 그렇죠? 통증은 치유 단계에서의 조직 손상을 무시하고 진행할 수 있게 하지도 않고 회복 속도하고 무관한 것도 아니죠. 자, 운동 수행에 제한을 주며 추가 손상을 유발할 수 있는 게 바로 통증입니다. 자, 다음 중 셀리아스의 일반적 적응 증후군의 저항 단계에 대한 저항 단계 몇 단계였어요? 그렇죠, 2단계였죠. 대한 설명으로 바르지 올바르지 않은 것은 네, 정답은 4번입니다. 자, 스트레스 요인에 대한 투쟁 도피 반응이 지속되는 건 맞고요. 항상성이 유지하려고 신체가 적응하고요. 신체적으로 서서히 고갈되기 시작하는데 즉각적으로 회복이 완료되는 건 아니겠죠. 자, 6번입니다. 재활운동에서 유연성과 관절 가동 범위 회복을 위한 운동 단계는 어느 시기에 해당하는가? 정답은 3번. 염증 및 통증 조절 초기 단계 아니고요. 근력 및 근지구력 증진 단계 이후 아니고요. 재활의 2단계로 유연성 및 가동 범위 회복 단계. 아유, 좋습니다. 좀 1번 첫 번째 단계는 뭐였어요? 염증 및 통증 조절 단계였죠. 그렇죠. 이게 1번이었습니다. 자, 7번째. 다음증 재활운동의 단기 목표로 부적절한 것은 정답은 3번입니다. 이거는 장기 목표죠. 장기 목표. 이게 단기 목표들인데 이건 장기 목표입니다. 자, 8번. 다음증 재활운동 프로그램 수립 시 고려해야 할 요소로 가장 부적절한 것은 정답은 3번입니다. 자, 대상자의 심리 상태와 동기고요. 손상된 조직의 치유 단계, 전신적이고 대칭적인 운동 처방의 필요성을 맞느냐 동일 부위만 집중적으로 재활. 자, 요거는 뭐 이제 어떤 말로서는 틀리긴 한데 맞는 말일 수도 있긴 한데 사실 우리 점진적인 접근이 필요하다고 했죠. 그렇죠. 균형을 이룰 수 있기 때문에 이런 것도 조금 필요합니다. 자, 다음 중 재활운동의 목표 설정에서 장기 목표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정답은 3번입니다. 자, 염증 완화 및 통증 조절은 장기 목표가 아니죠. 그쵸? 나머지 다 장기 목표인데 이건 단기 목표입니다. 자, 이제 어느 정도 눈에 들어오시죠? 자, 마지막 문제요. 재활운동에서 살리의 게스 모델을 고려한 운동 처방 시 가장 적절한 설명은
2번 저항 단계에서 적절한 스트레스 조절을 통해 생리적 적응을 유도한다. 이게 가장 적절한 설명이라고 할 수 있겠죠. 자, 여기까지 마무리를 지어서 이번 시간 강의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자, 네, 감사합니다.